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파3 첫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파3가 문제수가 많아졌죠? 자, 문제수가 많아진 데다가 새로운 유형이 또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먹는 파트이긴 해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파2 같은 경우는 예전 스타일이 50% 정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 간접성, 회피성,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50%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파3도 기본의 형태를 50%는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세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근데 이 세 문제가 나올 때 답의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제가 끝에 들리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는 처음 두 줄, 중간 문제는 중간 줄,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도 알고 답의 위치도.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내용을 다 듣고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이런 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게 암기력 테스트도 아니고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건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기억력에 의존을 하게 되면 기억에 왜곡이 오기 때문에 정보가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치에 맞게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에 맞게 듣는 것,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듣는 거, 위치에 맞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그랬는데 일단 문제를 미리 읽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미리 읽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미리 읽지 않고 들으면 들은 내용하고 문제하고 섞여요. 그러면서 오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동시에 읽으면 읽은 내용과 듣는 내용이 섞인다고요. 막 다 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미드나 영화 같은 경우 자막을 깔아놓으면 자 보면서 들으면 돼요. 예, 그건 자막과 들리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뇌는 하나예요. 감각은 오감이라고 해도 들리는 것과 읽는 것이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한쪽 정보가 왜곡이 돼요. 자, 그래서 미드나 영화를 자막을 깔고 보는 거는 상관없죠. 왜? 같은 내용을 뇌에서 프로세스 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들으면서 읽으면 내용이 다른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혼돈스럽다는 거죠. 문제를 미리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 미리 읽어요? 자, 일단은 디렉션 시간대에 처음 세 문제를 읽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답이 앞쪽에 있을 거고요. 남자가 rare materials에 대해서 그래서 스페셜 룸을 얘기했느냐, 위크엔즈를 얘기했느냐, 코스트 모어를 얘기했느냐, 깨지기 쉽다고 얘기했느냐. 남자 하단부에서 do next 무엇을 한다고 얘기했느냐. 이런 게 문제를 미리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렉션 때 문제를 미리 읽으시고요. 들으면서 답을 동시에 표시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처음 두 줄을 보시면 자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자 책북, 레어북 섹션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라이브러리죠. 그런데 자 처음 두 줄을 읽고 듣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ABCD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얘가 그냥 쉽게 주진 않아요. 지금 보면 뭘 줍니까? 북스토어를 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의 위치도 정해져 있고 여자 남자도 정해져 있고 뭐가 들린다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데 보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보기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혼돈이 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cannot check out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자 책방이에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계속 듣는단 말이죠.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phrase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에 답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단부를 가면 남자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자, let me go ahead, librarian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케줄 아니고요. B가 답이 되죠. 그러면 librarian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답은 B예요? 일단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문제는 반드시 미리 읽는다. 들을 때에는 자, 앞부분을 들을 때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하고 그다음 중간 부분을 들을 땐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고 마지막 문제를 들을 땐 마지막 문제에 집중한다. 문제 미리 읽는다. 위치에 따라서 끊어가면서 듣는다. 답은 동시에 체크한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얘가 answer 이제 문제를 읽어주기 시작해요. 95. Where does the conversation? 이러면서 문제를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다음 세 문제를 또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처음 두 줄 59번 답. 자, 그 다음에 중간에 60번 답. 마지막에 61번 답. 근데 왜 어려워요? 파3가. 왜 어렵냐면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단 얘네들을 어렵게 만드는 법칙이란 게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죠. 우리한테는 다행히도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깨지 못하는 룰도 있어요. 얘네들이 깨지 못하는 룰, 우리가 꼭 이용해야 하는 건 답은 순서대로 배치된다. 이게 우리가 꼭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리한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겠죠. 이건 못 깨요, 이 룰은. 그럼 어떤 걸 할까요? 예를 들면 들은 내용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답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됐던 아니면 라이브러리언이 됐던 아니면 뭐 리셉션리스트가 됐던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동료죠. 동료하고 얘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이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12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 12가지 함정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배우신 게 뭐예요? 들은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답은 포괄적이다. 이걸 들으신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맛보기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자, 3라는 게 파3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파3의 3인 대화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3인 대화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3인 대화는 반드시 이들의 직업을 묻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미래 일정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우리가 예측하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파3는 여러분들이 겁먹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풀기 쉬워요. 단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룰에 정확하게 몸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지 따라가기가 쉽겠죠. 나중에 이제 가장 신경 써서 배우셔야 되는 게 이 따옴표, 의도 파악 문제, 시각 연계 자료. 이거는 이제 표나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얘는 좀 쉬워요. 얘는 푸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을 배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유형이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답의 위치도 정해져 있다. 지금부터 뭐만 배우시면 돼요? 그 유형별로 어떻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스킬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일단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문제를 반드시 먼저 읽고 문제 중에 키워드 혹은 자, 여자, 남자, 위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미리미리 읽어라.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문제집을 한번 보세요. 3문제씩 있는데 얘가 웃기는 룰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다 where, 여기가 어디냐, 직업, 장소, 목적 이런 것만 물어봐요. 다 알아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걔네들은 처음 2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항상 어떤 키워드나 특정 이름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정보를 계속 물어봐요. 중간에 답이 있고요. 마지막 문제는 항상 아까도 봤지만 will, next, suggest, 권유, 제안, 미래, 일정 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통일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체계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오늘은 첫 강의라서 맛보기인데 이제 유형별로 전략별로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실 건데 일단은 한번 맛보기로 표 문제 한번 보죠. 표 문제는 원래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자, 표는요. 실제 파스리 시험에서도 뒤쪽에 나옵니다.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가 나오고요. 표는 나오는 유형은 총 5가지예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일단 문제 분석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Where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where 답은 앞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상을 누가 받았느냐 그랬는데 문제는 얘가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형도 앞쪽에 답이 있어요. 얘도 앞쪽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graph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3번째 문제니까 자, 요런 느낌이 되겠네요. 답의 배치는. 오토 딜러십 자동차 파는 거고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관리소예요. 그 다음에 주택개발.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런 표 문제의 특징은 자, 표에 있는 표 중에 A, B, C, D는 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A, B, C, D가 들리면 그거는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표의 나머지를 듣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표에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나머지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들으실 때 여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corrected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잘못된 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2줄을 들으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보시고요. and list. So, who is the salesperson of the month for this month? Well, as of yesterday, Irene was on the top of the list. She sold 6 condominiums this month. 자, 지금 보시면 6 컨도미움을 팔았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자, 부동산이겠죠. 집을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상은 누가 받았나? Wow, that's very impressive. I guess she will take the trophy 2 months in a row. But Tom told me that Stephanie just sold a house in New York. That's her 4th house this month. Yes, that's correct. And that means though Irene made more deals, Stephanie will bring in more money. 되셨어요? 자,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는 뭐가 들리셨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So, who is the salesperson of the month for this month? Well, as of yesterday, Irene was on the top of the list. She sold 6 condominiums this month. 6채를 팔았대요. Wow, that's very impressive. I guess she will take the trophy 2 months in a row. But Tom told me 자, 아이린이라는 애가 연속적으로 2번 상을 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that Stephanie just sold a house in New York. That's her 4th house this month. Yes, that's correct. And that means though Irene made more deals, Stephanie will bring in more money. 그럼 마지막에 누구를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more money 했으니까 스테파니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답은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고 나면 얘가 Number 4. Where do speakers 자, 문제를 probably work? 읽어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까 들으면서 답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다음 3문제를 또 읽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본 강의에서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리 다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난이도는 자,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나오는데 4번 답, 5번 답, 그죠? 그 다음에 6번 답 다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럼 왜 어렵지? 이렇게 되죠. 그 어려운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패턴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시각자료 문제는 보기에서 그러니까 대화에서 들리는 A, B, C, D는 정답이 아니다.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들리면 안 되고 보기의 나머지가 들려야 된다.
마지막 것만 지금 한번 보신 건데 이제 파3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얘는 왜 이렇게 짧은가?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남자가 전화를 한 이유는 그럼 대화의 앞부분에 남자 대사에서 자, 파일이냐, 리저버 룸이냐, 도움을 원하느냐, 아니면 미팅 어젠다를 준비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볼까요? Technical Support Department, Gloria speaking. 자, How 이건 may 여자 I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도 도움이 안 되죠. help you? Hi, Gloria. This is Michael Hart in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I'm having a problem with my computer. Yesterday, I was working on a document and I saved it on the computer before I 자, left. 이제 그만 얘기하죠. 그러면 save the file이지 send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답은 C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남자 대사 앞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 빼고 남자 대사 앞부분을 지금 보시면 having a problem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말을 해줘요. 나는 답이 어디쯤 있어. 그런데 꼭 오답으로 여기 파일이란 단어가 나오죠. 꼭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파일이 들려요, 선생님. 그 대신에 샌드가 안 들리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가 위치는 못 바꿔요. 위치는 못 바꾸는 대신에 쓰는 수법이 어떻다? 2개 이상을 들리게 합니다. 그 중에 오류를 제거해야 정답이 남습니다. 되셨어요? 자, what type of business? 업종, 장소 이런 거 답이 앞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냐, 모델링이냐, 아트 갤러리냐, 에이전시냐. 앞쪽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Hi, Belle.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Derek Morrison, the director of the Wallace Arts Centre. He's planning on hiring a designer to remodel their websites, and he wants our agency to submit a proposal. I'd like you to put a team together. 자, 제가 어떻게 했죠, 지금? 보셨죠? 여러분들 직업을 물어볼 때, 자, 앞부분을 들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요. 앞부분을 들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알아야 되는 건 없어요? 네, 있어요. 자, 뭘 알아야 되냐면 I냐, U냐, 아니면 제3자냐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다 들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준다고요? 위치는 못 바꾸는데 뭐만 건드리게 되는 거야? 보기를 어렵게 준다니까. 자, he 그러면서 아트센터였죠? 난 알고 있었어. A, B, C, D 중에 아트센터가 들리면 이게 함정 문제인 거예요. 모두 언급해요. 그럼 모두 언급을 하면 이걸 구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he가 아트센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죠? 모델링이 아니죠. 게다가 웹사이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our agency, our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our 그러니까 우리 회사, 그렇죠? 스피커스의 회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씩 결론을 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시각자료 보기는 들리지 않는다. 표의 나머지 부분이 들린다. 그걸 듣고 위치에 맞게 대답을 한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자, 직업을 물어봤을 경우엔 너의 직업, 나의 직업, 제3자의 직업을 분류해서 들어야 한다. 왜? 다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딱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이런 유의 문제는 뭐가 함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잡아내야 돼.를 문제마다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스천이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퀘스천에 맞춰서 자, 생각하는 방법. 뭘 노려 여기서. 뭐가 오답으로 나올 거야. 이걸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면서 문제를 같이 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맛보기 강의였어요. 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퀘스천 나왔던 거 나오고요. 지문도 나왔던 게 나와요. 그래서 퀘스천에 따라서 제가 어디를 들으세요? 뭘 조심하세요? 얘는 오답이에요. 이런 걸 계속 훈련을 시켜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랑 같이 하시고 또 따로 복습하시면서 드시면 3는 디렉션대로만 가시면 오히려 2보다 더 쉬운 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